러시아, 중국, 민주당, 한동훈이 한 팀을 묶고 탈의시켜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든 노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파이팅! 죄송해요. 루즈 할까봐 대답을 이렇게 스피치식으로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 이후로 명분으로 간첩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간첩 활동과 종류가 되게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정보 유출하는 게 기존에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간첩의 주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내부 갈등 유도나 여론 조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간첩은 도대체 왜 보내는 것 같으세요? 일단은 대한민국 전복,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신중 속을 만드는 것, 중국의 소국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를 한번 쫙 나열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내볼게요.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해킹 시도가 몇 건 있는 줄 아십니까? 요새 하루에 대충 한번 그 에스티메이트 추정해 보시죠. 500건.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선일보에 새로 나온 기사입니다. 하루에 79억 건입니다. 와. 1초에 9만 건 해킹 시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기사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인정보 몇 건 털렸죠? 6,600만 건 털렸습니다. 조선일보가 그거를 국가 재난사태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론과 기득권 좌파 카르텔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하거든요. 윤석열 계엄령 선포 때나 지금이나 비상사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90%가 중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주도의 마약이 모든 해변에 깔리고 있어요. 포항에도 마약이 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상사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용산에 앉아있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범죄에 많이 저지른 사람. 그 인간이 중국 지령받고 반중하는 사람들 탁탁 핀셋처럼 꼽아서 수사 명령하는 게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중국 IP 카메라가 호텔 복도, 여성들 있는 곳, 대한민국 곳곳을 전부 다 감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쿠팡, KT, SKT, 신한은행, 외교부, 사법부 실시간 해킹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핸드폰 이제는 북한이 스마트폰 자체를 해킹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다 보고할 수 있어요. 나라가 지금 조용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지나가는 국민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금 개인정보 많이 팔려가고 있는데 개인정보 한 건당 중국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비쌀 것 같죠? 얼마냐? 1원밖에 안 해요. 1원. 왜 싼 줄 아십니까? 기본 거래 단위가 몇백만 건씩 거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왜 조심하셔야 되면 중국인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할 때에 이 여성 개인정보를 왜 좋아하냐면은 맘카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SBS의 보도에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시당하고 있고 제2의 IMF 위기가 오고 있고 서해에는 중국이 그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하는 것들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엄령을 맞아서 제가 1년간 제 귓잠 등에서 떠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핵심 문장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저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작전하고 망국의 위기에 빠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상상황, 아니 더 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잠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먹방 보고 웃을 때입니까? 안 됩니다. 뜨뜻한 방에서 게임할 때입니까?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유인입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나라를 지키러 나온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자유인입니다. 위기를 알아본 선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간첩들이 되게 많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특히나 윤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그라운드 씨도 말씀하시는 게 중국 간첩입니다. 중국이 왜 북에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주적이니까. 중공이 왜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간첩을 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사실 저는 국제정치 그 해설 영상 있잖아요. 개엄 전에 쓰셨던 거. 미중 패권 갈등을 중점적인 요소로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 심재용 그 대변인이 속한 자유대학도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중국인들 댓글 조작으로. 무슨 사건이죠? 자유대학 입학 사건이죠. 그죠? 자유대학 쓰레기 대학이. 자유대학 교수들 퀄리티 낮죠. 자유대학 학생들 모조리들. 근데 이 바보 같은 중국인들이 정말로 자유대학이 유니버시티 대학교인 줄 알았나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 10 사건입니다. 자, C가 중국어로는 C, 그 다음에 숫자 10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그라운드 10 뇌가 없다, 그라운드 10 구구다 이런 겁니다. 그 외에 뭐 센스도 없는 사건들, 뭐 이재명을 막 찬양하는 댓글들이 최근에 가짜 댓글도 알려졌던데 중국이 왜 이러는가? 한국한테.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다입니다. 바다로 나와야 돼요. 바다가 막히면 중국 죽어요. 역사를 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잇는 라인이 제일 일본해선입니다. 일본과 그 다음에 밑에 필리핀을 잇는 게 이도내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미국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태평양 가까이 오는 게 바로 제3도내선입니다. 중국이 말이죠. 지금 이 바다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이제 진짜 경기 침체와 플러스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붕괴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무조건 바다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과 대만을 잇는 가장 중요한 선이 일도내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포기할 수 없고, 두 번째, 서해에 지금 중국이 군사시설 짓고 있죠. 그 왜 짓냐면은 중국이 북극해에 지금 수많은 히토리오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는데 중국이 북극해로 나가려면 무조건 우리나라 서해를 침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지금 이 반중을 하는 시민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경학적으로 내둘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원전, 두산 이런 모든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을 다 위협을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중국의 답은 뻔합니다. 한국의 경제와 영토와 모든 정치를 장악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1대1을 위해서 필요한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국가의 공통점 뭐예요? 전부 다 부정선거 일어났어요, 여러분. 야,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놔둘까요? 선관위가 국정원의 발견에 의하면은 북한한테 탈 털렸는데 중국이 어이구 예쁘다 선관위 너는 봐줄게 할까요? 영국 선관위를 해킹해서 4천만 건을 캐내고 인도네시아 선관위를 해킹하는 중국이 대한민국 같은 노른자 땅을 놔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국가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거를 떠들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공범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다음 질문이요. 목 좀 축이시죠? 네. 아, 목을 너무 감사합니다. 쓰셔가지고 네. 정말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신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고 이것만 집중 조명해서 언론이 다뤘는데 저는 계엄령 선포하셨을 적에 가장 먼저 이거다 했던 것들이 간첩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12.12 담화문에서 중국 간첩 사례들을 언급하셨을 때 옳다구나, 지금 윤통께서는 국제정세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계엄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 계엄군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갔죠, 여러분? 선관위로 제일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엄의 주 타겟은 선거에 있었겠구나. 그랬는데 부정선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과 관련돼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1도련선, 2도련선 하면서 바다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일본입니다. 이 일본의 대외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같거나 다르고 또 이러한 외교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정책의 공통점은 대만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캠프 데이비드 선언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 편을 먹고 중국을 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포위한다는 선언이에요. 굉장히 온건한 표현으로 나갔지만 잘 읽어보면은 중국을 가두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대만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편에 섬으로써 중국과 대척점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발언하는데 윤도택역계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똑같은 노선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랑 이시바보다도 훨씬 더 반중 정책을 빨리빨리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화해 장비를 뭐 도려낸다든지 중국 CCTV를 뭐 도려낸다든지 그 중대에서 그다음에 미국의 핵 잠수함에 최초로 승함을 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드론 같은 거를 이제 평양까지 뭐 이렇게 보냈다 이런 걸까지 알려져 있고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확성기를 들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스탠스에 서렸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지금 그 다카이치가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법한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셨더라면은 다카이치가 하는 일본 내에서 부정하게 이 복지금 타먹는 중국인들 다카이치 사나이가 다 이제 스탑시켰거든요. 그런 것까지면 지금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것 중에 끊긴 정책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저가 철강을 그 관세를 때려서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철강을 멈추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말에. 그 왜 중요하냐면은 야 지금 우리나라 한 철강에서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여러분 요즘에 철강에서 힘든 거 아시죠? 중국의 저가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속간했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 철강 회사 조그마한 부품 중에 중국 부품 하나 섞여 있다고 미국에서 그 회사한테 관세 160% 때렸어요 최근에. 이게 지금 이재명 때문에 안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 미국과 관계 잘해가지고 철강 관세 몇 프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안 당하셨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에이펙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궁합은 또 어땠을지.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이재명이 엄청나게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지 워디프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 이재명이 기록을 세운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2달 동안 축하 메시지를 못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세운 기록이 어마무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EU와 일본에 비해서 무역 합의가 2달, 3달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불신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먼저 전화 걸어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 다 딜레이 되는 거예요. 조선업 협력, 방산 협력, 원전 협력. 지금도 이재명이가 삽질하고 독일 총리가 중국에 대한 입장 물어봤는데 이상한 말을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입지가 줄어드니까 요즘에 이런 데서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하는데 굉장히 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래서 지도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들 방산,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확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우리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 단계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놓은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유럽에 진출하고 호주에 진출하고 미국에 진출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사실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외교랑 간첩이 주요 이슈니까 비주를 깔기 위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트위터를 하나 리트윗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부정선거 피해국이다라는 식으로 트위터를 리트윗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설이나 전망을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기 냅시다. 이거 참 역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작년 12.3 계엄 이후에 딱 1년 만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 부정선거 얘기 나온 거예요. 박수!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싸웁시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용산에 있는 저 이재명이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김정은 다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김정은한테도 나는 너와 사랑에 빠졌어. 근데 제재를 200개 때려버려. 이재명한테도 그레이트 프레지던트 에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뒤에 서로 막 관세 때리고 협박하고 반중해라 그러고 막 협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금관 줘서 고마워 땡큐 트럼프 이러는데 뒤에서는 갑자기 한국 부정선거지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재명의 워딩을 잘 보면은 이 인간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 입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 자, 1번 현수막. 현수막대로 거기 뭐가 있는데 부정선거 그죠? 두 번째 대통령 호소인이라는 말이 긁혀요. 최근에 그 김용현 장관님 변호사 이하선 변호사께서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하니까 긁혀가지고 막 실명 거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야 중국 공산당이랑 뭐 우리나라 부정선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라이브 때 이러면서 갑자기 트럼프도 부정선거 없다 했는데 계속 뭔가 트럼프를 끌어들이고 지금 몸이 뭐냐면은 가슴 깊은 곳 속에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올 것 같다. 왜냐면 마두로 다음이 버리는 걸 알거든 지금. 여러분 마두로랑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전에 전화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마두로 그 좌파 독재자 그저 베네수엘라 이재명. 근데 그 인간이 부정선거 글로벌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다들 아시죠 이런 내용은? 자 근데 이 마두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포위한 게 부정선거 때문인 것도 아시죠 여러분? 예.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보고서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두로야 살려줄 테니까 미국으로 건너와라 과로하고 관타나모에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두로가 뭐라 대답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님 10조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랬대요 마두로가. 지금 마두로는 죽기 직전인데 오늘 이 꺼진 거 충격적인 어제 외신 기자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그 스마트매틱이라고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전자 투개표기가 있어요. 그거를 감독했었던 전 베네수엘라의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람이 실토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근에 편지를 썼어요. 살아남으려고. 침모라는 배에서 난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심판받을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 같은 배에 탔었던 쥐새끼들 다 뛰어내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 베네수엘라의 국가정보원장 이름이 휴고 카르발인데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미 스페인에서 2021년에 체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송환됐는데 죽을 날을 미국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TV를 보더니 마두로를 포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스마트 매틱이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거는 팩트입니다라고 기술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딱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은 그 밑바닥 이재명을 지탱하는 정당성은 완전히 깨지기 직전의 유리조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싸우면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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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뭉치자! 우리가 뭉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명 사형 맞습니다. 애국 독재 화이팅! 이만큼 우리 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세입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에 저한테 연예인들이 연락 많이 와요. 괜찮습니까? 그때는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한테 다 연락이 와요.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나 흥분해서 못 참겠다.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이재명 저거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우리가 뭉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뭉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어요. 그죠?
우리가 뭉쳤더니 당대표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뭉쳤더니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안 하고 현수막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칩시다. 우리가 대세다 합시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대세다.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운드C 김성환 대표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앙 부스에 핫팩, 은박담요 있으니까 추우신 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개몽 어떻게 됐나 개몽 스토리 꼭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 부정선거라고 이미 오늘 띄웠는데요. 그 다음 토크쇼 패널 노래부터 듣고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아채신다면 당신은 애국활동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자,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